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2차원 평면에서 스케치를 그렸고요. 스케치를 카메라가 또 좀 이상한 게 좀 다른 연구실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또 좀 이상합니다. 제 얼굴 잘 안 보니까 또 빼놓기는 그래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렸고요. 그 스케치 그린 거를 다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촬영해 놨더니 새롭게 이게 훨씬 낫네요. 수정할 때, 그쵸? 그래서 수정할 때 modify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워크벤치에서, 그쵸? 워크벤치에서 지오메트리에 임의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Edit Geometry in Space Claim 이걸 하시게 되면 스페이스 클레임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로, 그렇죠? 상태로 2디멘셔널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건 XZ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만약에 다른 평면에서 그리고 싶다면 이 아래에 있는 이 펜하고 보는 종이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XY나 YZ 평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려진 대로 XY 평면을 그리는 거를 요 XG 평면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을 그렸다. 40 바이 40 바이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치수는 밀리미터고요. 그러니까 40 바이 40이면 4cm 바이 4cm인 거죠. 그렇죠? 4cm 바이 4cm를 그린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가 에딧 우리 스케치의 모디파이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create rounded corner입니다. 그러니까 요 끝에 꼭지점 코너를 둥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둥그렇게 만드는 거는 요 점을 예를 들어서 요 점을 클릭을 딱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 점이 보이시죠? 노란 점을 보이는 걸 중심으로 해서 홀을 그려 가지고 접하는 홀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보면 반지름이 7인, 그렇죠? 반지름이 7인 여기 둥근 호가 두 모서리와 접하게 되는 기능을 해줍니다. 만약에 또 다른 데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 것 같아요. 그렇죠? 9, 10. 그래서 임의의 우리의 형태인데 항상 요 호는, 둥근 호는 두 모서리에 접하도록, 그렇죠? 항상 접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모서리를 먼저 찍으셔도 되고 끝에를 찍으신 다음에 움직이셔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거를 필레라고 하더라고요. 필레. 그러니까 타 그런 데서는 이거를 필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필레 의미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서 보니까 필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뾰족한 데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 엔드 오브 스케치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선으로 그린 거를 끝내면 얘네들이 면이 되는데요. 얘네들을 이걸 돌출이라고 하는데 풀 하시게 되면 요 끝에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는 둥그런 게 이제 안 다치겠죠. 그죠? 안 다칠 테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 이건 나중에 3차원에서 하는 거고, 컨트롤 Z가 언두입니다. 컨트롤 Z가 언두 맞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게 다시 스케치로 왔습니다.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스케치 그리는 상태고요. 그 밑에 offset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내가 일정한 거리만큼 그쵸?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박스 셀렉트로 선택한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선택이 된 거죠. 아이고 이걸 먼저 해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 옵셋 그렇죠? 두 번째 옵셋 커브를 하시게 되면 바깥쪽으로나 또는 안쪽으로 일정한 크기대로 요 같은 경우는 요 중심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호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되고 바깥쪽으로는 계속 호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여기는 붙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떨어지는 정도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타원 같은 경우 그렇죠? 타원 같은 경우에 이런 타원 같은 경우를 offset을 하면 여기는 escape 하시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offset을 하시게 되면 그죠? 아니면 offset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간격을 두고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비례해서 만드는 걸 offset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는 프로젝트 스케치인데 요거는 3차원을 그려서 평면이 3차원적으로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있다고 쳐봐요. 이 펜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있는 게 이쪽 면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원 같은 걸 프로젝션 시키면 타원이 될 테고 물론 평행한 거를 프로젝션 시키면 똑같은 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각도를 이루고 있는 두 손이 이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쪽에 원을 그린 걸 이쪽에다가 투영을 하게 되면 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 평면에 있는 그림들을 다른 쪽 평면으로 프로젝션하는 건 타원이 이게 프로젝트 스케치인데요. 3차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뭐죠? 크리에이트 코너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네들이 연장을 해서 만나게 되면 여기쯤 어디서 만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조선이 보이면서 여기 요즘에서 이제 연장을 시키면 코너를 만들겠잖아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얘와 얘가 서로 만나서 코너를 만들어라. 코너를 만들어주는 코너하고 얘와 여기 해제가 되고 얘와 녹색선과 녹색선 만들면 코너가 되고 이 코너가 너무 뾰족하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운드 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 되겠죠. 그게 요 코너를 만드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마 트림일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안에 있는 하나, 둘 요것만 남겨두고 싶다. 나머지는 지우고 싶다 할 때 요 가운데 있는 트리머 왜 트림이 이게 머리를 다듬다, 잔디를 깎다, 잔디를 다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삐죽삐죽 나온 선을 트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얘 선을 이루어가는 다른 선과 만나는 점까지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여기에 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호만 제거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이 부분만 제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래 남겨두고 싶은 부분만 그렇죠? 요 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트림을 선택해서 그렇죠? 치면 그래서 실제로 그릴 때 우리가 호 대신에 뭐 구를 그리거나
이런 걸 그린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들은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서 요걸 가지고 뭐 나중에 그다음 후속 작업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에 선분을 그리려면 예를 들어서 리을자 모양의 배선을 지난번에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고 친다면 리을자 배선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사각형을 가지고 20, 20 타이핑 치셔야 됩니다. 20 탭키 쳐서 10 그렇죠? 20, 10 40, 10 10 탭키 쳐서 40 41이었나 보네요. 아 이쪽이 튀어나왔군요. 어쨌든 여기도 그러면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렇죠? 확대해서 확대는 여기 디자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줌 박스로 이렇게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지우면 됩니다. 스케치 가셔서 트림으로 요거 지우고 그렇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스케치 하실 때는 요 아래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 보시면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돋보기하고 그렇죠? 여기 다 있습니다. 회전, 펜 이동. 그렇죠? 이동은 요거 우리가 그린 그림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판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스케치 부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림을 찍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거는 이제 두 선이 겹쳐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제 한 덩어리가 되고 얘를 나중에 3차원으로 만들면 뭐 너무 큰데 5mm 말고 1 그쵸? 이렇게 하시면은 리을자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배선들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잘라내는 것들을 트림이라고 한다. 컨트롤 Z 키 누르면 이제 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스플릿 커브. 커브도 또 아까처럼 보시면 여기 라운디드 코너, 코너를 크리에이티드 라운디드 코너 구분 꼭지점을 만드는 것도 사실 여기 보시면 딱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점이 찍히죠. 요거는 요 선과 이스케이프 키 누를게요.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다른 선입니다. 그 서로 다른 선이 여기 연결된 거죠. 컨트롤 Z 키 누르고 만일에 근데 우리가 그런 선이 이 선 안에 필요하다 그러면 잘라야 되겠죠, 선을. 스플릿 커브를 우리가 하려는 위치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는 중심입니다. 여기 삼각형. 그렇죠? 스냅핑 투 미드 포인트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읽어 보시면 스냅핑이 되는데 미드 포인트를 자르는 거. 딱 자르면은 가운데 선을 여기를 자르면서 반으로 만드는 거. 길이를 보시면 15mm, 15mm. 그렇죠? 아까는 이 선이 하나였는데 그리고 항상 직선에서는 직선을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 삼각형 요 부분이 중심점입니다. 대부분 CAD에서는 중심점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중심점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곡선인데요. 곡선은 원래 직선이었는데 나는 이걸 곡선을 만들고 싶다. 요걸 클릭하시고 요렇게 이렇게 잡아 들리시면 10 말고 나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 30, 20, 36.6, 30.
27. deleted constraint preserved band.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게 15가 숫자도 있지만 얘가 이제 요거 자체를 구속하는 구속 조건이 되니까 얘를 지우고 나 디멘전이 아니죠. 컴 얘를 잡아서 얘를 뭐 30 정도를 만들고 싶다. 이거 안 되네. 그 다음에 디멘전에서 얘를 곡선을 30으로 만들겠다. 그럼 얘가 다 움직이네요. 그렇죠? 다 움직이려면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고정시켜 놓으면 얘를 30으로 만들면 안 움직이길 바라죠. 얘가 움직이네. 고정을 시켰는데도 움직이네. 끝에 점을 한번 얘가 움직이네요. 그렇죠? 컨트롤 Z하고 양쪽 점을 일단 컨스트레인트를 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치수를 바꾸다 보면 그럼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됐네.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안 움직이는 거죠. 다시 이쪽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쪽 고정을 시켜놓고 점 시켜놓고 얘를 곡선으로 만들려면 얘를 너무 많이 그게 걸려 있으면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쪽 말고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네. 다음에 디멘전으로 30. 야, 또 움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것들은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30이 반지름이 됐고 얘는 고정이 됐으니까 움직이고 그래서 얘가 곡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했으면 뭐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각형도 요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사각형 하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평행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90도가 여기 점이 이제 서로 다 있어야 되고 얘하고 얘의 길이가 아마 요거는 지금 맨 위에는 요 제약 조건이 보이는 거잖아요. 끝에 점이 닿는다는 뜻이고 얘는 뭐요? 잘 안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곡선화하고 싶으면 잡은 다음에 얘를 곡선화 시키면 되십니다. 뭐 10, 그렇죠? 엔터 이렇게 그러시면 요 부분만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선들이 움직인다. 제약 조건에 미리 걸려져 있는 제약 조건들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제약 조건을 써서 얘를 못 움직이도록 막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못 움직이도록 막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요 미러.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요거는 지웁시다. 지금 만든 이 모양을 특정 면에 그렇죠? 특정 축에 해보시면 여기 있고 줌 컨텐츠 익스텐트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얘를 아이고 보는 거를 위에서 보시면 보는 방향을 선택하실 때 에헤이,
줌아웃. 뭘 지금 집어넣고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있으니까 얘를 셀렉트해서 박스로 해가지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나는 얘를 요 축에 대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미러.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트 미러 플레인 골라라.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홈에서 보시면 플레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 위에서 보니까 저 플레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옆에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그 선을 찍는 순간에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할 미러 플레인을 잡고 셀렉트 바디, 바디는 하나씩 잡아야 되네. 미러 플레인 다시 해볼게요. 하고 바디. 이거 하나씩 해야 되나? 컨트롤 Z. 얘 스케치. 그러면은 옆에서, 그렇죠? 하나하나 잡아서도 하실 수 있지만, 마우스. 여기서 잡으니까, 그렇죠? 이 스케치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잡으셔도 되지만, 주겠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컨트롤 Z. 얘를 지운다는 게. 이게 왜 안 지워져? 아, 지금 미러 플레이인 거구나. 지워져. 그래서 요 면에 대해서 얘 전체를 잡으려면은 지금 선들을 하나하나 잡아도 되지만 얘를 잡아도 돼요. 왜 좌측에 있는 이 트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위로 면을 잡고 그다음에 얘에서 스케치 플레인을 잡으면 전체 얘에 속해 있는 스케치 1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시 옆으로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케치 2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거 선들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마치 두 개의 면처럼 3차원으로 그릴 때 이걸 이제 풀로 하는데 처음에는 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전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회전을 시킨다. 유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요거는 풀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제 위쪽으로 되지만 요 밑에 있는 요거는 revolve거든요. 회전. 얘를 클릭하면 첫 번째 select an axis to rotate. 로테이트 할 축을 잡으라는 얘기죠. 난 얘를 중심으로 로테이트 할 거고 그다음에 select one more face edge to revolve. 리볼브 할 거. 얘랑 얘를 컨트롤로 잡으면 될까요? 잡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360도. 그렇죠? 360 엔터. 그러면은 요 안에 아까 그게 빙그르르 돌면서 요것만 해봅시다. 리볼브를 다시. 이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모양의 어떤 새로운 형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서피스 하나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3차원 덩어리를 움직일 때는 3차원 덩어리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서피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부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 두 개가 있으면 얘네를 같이 덩어리에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하나씩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말고 그냥 풀로 합시다. 지금 이거는 우리 저쪽으로 됐네요. 서피스에 풀에 요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피스에서 솔리드가 됐고 얘는 그거보다 좀 낮게 반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 두 개가 지금 합체가 됐죠. 합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no merge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no merge를 하게 되면 두 개가 합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솔리드가 두 개가 생겨. 솔리드가 하나인 거하고 솔리드가 두 개인 건 완전히 다르죠. 솔리드가 두 개인 거는 두 개를 이어 붙인 거고 솔리드가 하나인 거는 걔네들이 뭐 주조를 했거나 뭘 했거나 한 덩어리라는 소리예요. 여기 접하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옆길로 샜는데 모디파이는 약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꼭지점을 좀 둥그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원래 있던 곡선들이나 직선들을 일정 거리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 요거는 생략했고요. 두 직선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쭉 이어가지고 끝에 꼭지점 만나도록 만드는 거. 트림은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커브 중에 중간에 이제 선을 자르는 거. 선을 자르는 거. 다음에 요거는 직선을 이제 곡선으로 만드는 거. 요거는 어떤 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려놓은 스케치를 그대로 고면에 대칭으로 만들고 대칭으로 만들어 미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modify라고 그러고요. 이 modify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modify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인벤터인데 오토데스크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 얘를 이제 offset을 한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의 그 스케치를 모디파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하는 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도 스케치라고 불리죠. 네, 스케치 보면 선원, 호,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수정 여기도 무조건 평면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뭐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2차원 평면을 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 복사, 회전, 자르기, 연장, 분할, 축청, 느리기 이것도 있고요. 여기 못가기, 못따기가 있는데 이 못가기가 아까 라운드 코너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반지름 2인 것에서 얘하고 얘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라. 얘 같은 경우는 어, 그것도 있어요. 못따기. 못따기는 얘는 이제 반드시 자르는 거죠. 얘 싹둑. 그렇죠. 좀 삐딱하게 자를 수도 있고 싹둑 자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형상투영 프로젝션도 있고 이동 복사 연장 분할 꼭지점 만드는 게 연장으로 만드는 거고 자르기가 이제 트림 아까 했던 트림 분할이 선 자르는 거 offset 축적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원형 미러는 요걸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은 또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페이스 클레임이 엄청 적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도 웬만한 거 있을 건 다 있어요. 웬만한 게 있을 게 다 있고 다시 컨트롤 G에서 아까 스케치로 가볼게요. 이게 왜 두 개씩 쌓이는지 모르겠지만 지우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치수가 그냥 단순히 치수가 아니에요. 치수가 왜 단순히 치수가 아니라고 하냐면 이 치수를 변화시키면 값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잡질 않네요. 셀프를 잡고 딜리트. 셀프를 잡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줬던 수치의 구속 조건은 컨트롤 딜리트 잘못 잡혔나 봐요. 딜리트 지워지지 않네. 다른 게 지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지금
축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얘를 축에다가 얘 잡은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얘는 뭐 다른 경우가 잡혀 있나? 다른 게 뭐가 잡혀 있나 봐요. 다른 데 잡혀 있어 가지고 얘가 지워지기를 거부하네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요거까지 요 축까지 이쪽으로 미려가 된 것 같아요. 40 같은 경우도 요 화살표를 잡은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그 디멘전은 다 왜 안 지워지지? 이유가 있겠죠? 얘는 지워지기 싫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를 다 했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하늘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표시된 게 요걸 선택해서 그래요. Show Constraint Tips. 요걸 요 눈처럼 생긴 거를 딱 없애면 지금 여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걸려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제약을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테니까 제약의 가장 처음 여기 스케칭 플레이는 통으로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렉탱글을 여기서 그래도 얘가 안 잘리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가 그냥 여기서 처음에 한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치수가 똑같았는데요. 조금 치수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얘는 그냥 탭 키로 해서 20하고 40. 그죠? 20하고 40 엔터. 그러고 나서 디멘전을 해봤더니 얘는 지금 현재로는 구속이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냥 40으로 우리가 그린 건데 요걸 딱 두는 순간 얘는 40으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말이 어쨌든 얘한테 얘 선의 길이를 40으로 제약을 주는 거예요. 이 디멘전을 얘와 얘를 딱 찍으면 90도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는 렉탱글을 딱 잡는 순간 사실 제약 조건은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얘하고 얘는 붙어야 되고 얘 길이와 얘 길이는 같아야 되고 얘 길이와 얘 길이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꼭지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보면 얘가 90도로 제약 조건을 걸어 놓은 데가 있고 얘네들은 직사각형을 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고 그 끝의 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constraint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constraint들은 시간이 좀 돼서 다음 시간에 constraint에서는 요거 하나하나 더 하기로 하고요. 요 constraint와 그렇죠? 제약 조건과 modify 요 수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도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3차원 부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이번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거를 자세하게는 안 쓰고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길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이 예를 들면서 섞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녹화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스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나중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타스크는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신 직사각형, 각형을 가지고 modify, 수정, 그렇죠?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도형을 변화시켜 보세요. 직사각형 말고도 원, 직선, 또는 삼각형 등의 도형도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보세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나중에 단순한 선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갈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케치만 가지고도 다른 교재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원을 2개를 그리고 요 홀을 접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저거는 이 constraint하고 같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 원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2개를 여기는 constraint에서 해야 돼요. constraint에서. 여기서는 탄젠트 라인을, 그렇죠? 탄젠트 선을 이렇게 하다가 얘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은 두 원에 접하는 선도 그릴 수 있잖아요. 요런 모양들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 여기하고 모양들, 요런 모양들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친다면 다른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옵셋을 이렇게 만들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constraint는 안 보이게 하셔도 되고 현재는 아마 안 보이는 상태실 거예요. 요 constraint 제약 조건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한번 요 크리에이트와 모디파이를 써서 주로 사각형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은 저희가 그릴 것들이 CAD 수업이 아니고 저희가 메인이 CAD잖아요. 다시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전기하고 기계적 성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도형만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CAD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패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스패너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자고 했을 텐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거는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한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디파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게도 금방 하실 테니까 다른 도형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요 스케치에서 2차원 평면에서 그린 도형과 또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 부분 직사각형 렉탱글이죠. 직사각형 영어로 렉탱글입니다.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려야 되니까요. 모디파이 기능하여 도형을 변화시켜 보세요. 원, 직선, 삼각형 등의 도형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